자, 이어서 제 30강입니다. 30강 교재 페이지 379쪽 괄호 5번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첫째, 주택관리사 등은 소장을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을 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은 보통 보험회사 할 것이고, 공제 가입은 주택관리사 협회에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탁은 법원에 하게 되겠죠. 다음 밑에 동그라미 4번. 만약에 공탁했다면 소장이 그만두셨어요. 몇 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거 나온 적 있습니다. 3년에는 회수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주관식, 기관식 많이 나왔습니다. 실무도 나오고요. 꼭 외우세요. 500세대 미만 3천만 원, 500세대 이상 5천만 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증 설정 변경. 이건 다른 걸로 갈아탈 때는 끝나고 갈아탄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갈아타야 된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갈아타야 되겠죠? 그런 의미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기 위에 308조 위에 8번, 동그라미 2번, 괄호 8, 동그라미 2번. 주택관리사 등은 보증보험,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다. 며칠 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보충해야 됩니까? 15일 하시고. 자, 여기까지 했고. 주택관리사 등 자격. 첫째, 주택관리사 등이란 주택관리사나 보를 얘기한다. 보는 시험에 합격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는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증 받고 도를 쌓아야 돼요? 경력 쌓아야 돼요?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 실무 경력은 308쪽 제일 위에 381쪽 있죠? 381쪽에서 아래에서 381쪽 위까지 있는데 취업하면은 자세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취지는 소장님 몇 년 이상? 3년 이상. 관계직원 공무원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섞이면 몇 년 이상이고? 섞이면 5년 이상. 섞이면 5년 이상.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381쪽 위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6번. 1부터 5까지 경력 합산하면 5년 이상이 나가죠? 6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1부터 5번까지 합치면 5년 이상. 이게 근거가 법이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경력을 안 쳐주는 분도 계시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동그라미 2번에, 381쪽 위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경력을 안 쳐준다 나오죠? 동그라미 2번 끝부분이에요. 됐고. 다음, 결격사유 아셔야 되겠죠?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나머지 다 많이 봤던 것들인데 주의할 것은 기억 일단 주의하시고. 왜 기억을 주의해야 되냐? 여기 미성년자가 결격사유를 안 들었다는 사실. 미성년자도 일단 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리을입니다. 미음입니다. 미음. 취소된 다음에 2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주의하세요. 3년입니다. 3년입니다. 다만 기억 니은에 의해서 취소되면 3년이 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괄호일고. 즉 피성인후긴 피한후긴 취소됐다. 아직도 모자라요. 정적 능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년 지나도. 또 니은. 파산 선고받았다. 아직도 복권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조그만 것이 위, 기억 및 니은에 해당하여 이렇게 나왔죠. 취등에 제외한다. 다음 넘어도 괜찮아요. 거기 382쪽 11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 시험지에 아주 잘 나오죠.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실무법규 다 많이 나옵니다. 일단 누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 정지할까요? 시도의사. 이때 주의할 것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꼭 외우세요. 표시하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시옷.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시옷은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잘 나와요. 그 다음 올라갑시다. 12번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교육받는 친구가 둘이 있어요. 누가 교육받냐? 주택관리업자고 그 다음에 소작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소작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이 교육받는데 누구로부터 교육받느냐? 시도의사. 근데 실제로는 그럼 어떤 교육 받느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시도의사가 바빠서 시도의사가 교육을 몇 개 놨어요. 그 교육 맡은 기관은 제일 밑바닥 박스 1번 보면은 거기 보충의 1번에 괄호 내용에 이런 말이 보여요. 교육 암탁기관이에요? 수탁기관이에요? 수탁기관입니다. 수탁기관, 그거 수탁기관 기억하세요. 한테 몇 개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이때 동그라미 보입니다. 미리 교육받을 수도 있어요. 미리 교육받으면 나중에 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의무를 이해한 걸로 본다. 나오죠? 다음 동그라미 2번 시험지 나왔어요. 배치기 시점 몇 년 이내? 5년,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5년 내. 5년 내는 경력이 없다. 그때는 교육을 받아야 배치받을 수 있어요. 몇 년? 5년 이내. 경력이 없을 때는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에 근무 중인 주택관리 등은 몇 년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3년마다. 네 번째. 교육 수준, 교육 방침은 누가 정해요? 지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 전국 통일이죠. 다음 내려가서 아까 보충. 두 친구가 반다고인데 언제 받냐?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장님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받는 거고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바닥 교육기간은 며칠이다? 3일 넘어갑시다. 이어서 보충 및 벌칙 협회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협회는 거기 주택관리사 등이 모임이 바로 주택관리사단체가 협회인데 아직까지 나온 적 없는데 협회는 법인이에요. 법인이니까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하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특별히 4번이 중요해요. 이 법에 빼놓고 민법 중 뭐를 준용한다? 사단 법인의 가량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인가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인가받냐? 국토교통부장 인가받고 이때 발기인이 몇 명 이상이죠? 현장 소장 5분의 1 이상이죠? 5분의 1 이상 발기인입니다. 됐고 협회가 하는 것 중에 공지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지사업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거기 아까 수장님이 공제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입니다. 이때 이 단체는 공제 규정을 지정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국토교통장관 승인받는다. 나머지 별거 없고 괄호 3 공제 규정의 밑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3번 책임 준비금 적립비율 돈 받아서 수입 금액이 얼마 이상을 적립한다고요? 100분의 10 이상. 우리가 상조회사도 상조 회비 내잖아요. 몇 프로 이상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다 까먹으면 안 되고. 넘어가시고요. 기타 사항.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작년, 재작년 연달아 나왔어요. 작년에 했는데
작년, 재작년 연달아 나왔다. 자, 받으겠습니다. 첫째,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다 두는가? 국토교통부하고 시군구에 두지 시도는 안 둬요. 국토교통부하고 시군구만 둔다. 시도는 안 둔다. 국토교통부에 두는 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에 두는 걸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고 불러요. 그럼 하는 일이 뭐냐? 이게 많이 나왔어요. 하는 일, 거기 기억부터 지금까지 있죠? 일 갖다가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하는 일. 주로 나올 때는 뭐가 나온다?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봐요. 근데 쉽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다시 그 본문 동그라 1번입니다. 공동대 관리 분쟁 조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괄호 열고 이건 아니다. 조그만 것이. 공동택의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호 등과 관련한 분쟁은 뺀다. 요건 아니란 말이죠. 찾았습니까? 거기 386쪽 밑에 동그라 1번에 조그만 것이 법 36조 37조에 따른 하자 담보 요거는 뺀단 말이에요. 이건 대상이 아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그 심의정상 옆 페이지 박스 안에 몇 세대 이상 단지라고 여기 A에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이 바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고 다음 구성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한다. 여성이라고 차별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위원 보니까 특별히 니은에 부교수 이상이고 조교수 이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판검사, 변호사직에 재직한 사람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아까 15명 중에서 몇 명 이상 더 집어 있어야 된다? 3명 이상. 3명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관리사님 나오는가? 예. 388조 제1에 주택 관리사로서 소장으로서 몇 년 이상 근무한 분? 10년 이상 근무한 분. 10년 이상. 그것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예, 그림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388쪽 제일 밑에 4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거기 위원장은 소집하려면 며칠 보입니까? 3일 전까지 요거 회의 소집 3일 전 기억하세요. 3일 전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면 며칠 내에 끝내야 되고 30일 내 조정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각 당사자에게 지시해야 되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서 연장도 할 수 있고 다시 올라가서 이때 제시받으면 다시 며칠 내 예스냐 노냐를 갖다 알려줍니까? 30일 내 서면 알려주는데 만약에 아무 소리를 안 했다 그러면 예스다 노다 예스 수락하는 본다라고 나오죠. 그거까지 아시면 좋겠네요. 예,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어떤 효력 주는가? 동그라미 6번입니다. 당사자가 예스했다. 그때는 그 조성소 내용은 재판사 뭐가 같다? 화해와 동의를 간다. 화해와 동의라는 효력. 재판사 화해입니다. 단순 합의가 아닙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쭉 가도 괜찮습니다. (392조) 제일 밑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특별히 동그라미 2번 결과가 나왔다. 이때 효력 뭐 준다고요? 재판사 화해입니까? 그냥 합의가 성립된 걸로 봅니까?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보죠? 그거 주의하실 때고. 그리고 몇 명 구성합니까? 위원장 한 포함해서 10명이 위원회위원이죠? 10명이 이내고 그거 하시면 되겠고. 이때 위원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여기는 부교수다, 조교수다? 조교수다. 그리고 소장님 몇 년 근무하신 분이요? 주택관리사? 거기? 5년이죠. 5년 이상. 이런 것도 좀 반하면 되겠네요. 공무원이 아닌 이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 나오죠. 2년. 그리고 그 정도 보면 돼요. 다음
공동대 관리정보 시스템. 이거 주관식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에. 너무 쉽게 나왔어요. 누가 뭐를 운영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대 관리정보 시스템 이 적는 거를 운영한다.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대 관리정보 시스템 이거. 별것도 아닌 걸 냈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여기서. 제일 귀퉁이에서 함정 문제 사실상은 제일 뒤잖아요. 건드 보시면 됩니다. 자, 건드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좀 보냐면, 393쪽 가운데. 393쪽 가운데 7번. 보고, 검사 등 보니까 393쪽 가운데 7번. 며칠 전까지 검사하려면 알려줘야 된다고요? 7일 전까지 알려주거라. 이 정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94쪽 위에 감사 요청 좀 봐놓으세요. 시험지 나온 적이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감사 요청. 입자 등은 얼마? 전체 입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대나 그 구성원, 가르치 등등등에 대한 감사 요청할 수 있다. 얼마 동의받아서? 전체 입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받아. 누가 요청한다고요? 입자 등이. 그거. 누구한테 요청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입대 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공동대 관리 비리 신고센터 밑에 재작년에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재작년에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어떡하네? 이 어디다 둔다고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두게 됩니다. 국토교통장관이 설치 운영합니다. 이때 동그라미 3번, 4번 구두로 익명으로 신고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뭐냐면 신고 관련자는 자신 인적사항, 신고 취지, 이용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자세히 제출해야 돼요. 찌르려면 비리 찌르려면. 그래야지 전화로 누구누구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신분도 다 밝혀야 돼요. 그렇게 됐습니다. 문서로서. 그러면 4번 이때 요구를 받은 이에 니은에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어디다 찔렀냐면 국토교통장한테 찔렀어요. 그러면 국토교통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조사를 갖다가 하라고 해요. 요구합니다. 이때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사하려고 며칠 내에 결과를 다시 올려줘야 돼요. 10일 내에 결과를 다시 국토교통장한테 통보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본인도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나오진 않았지만 공동대 관리 지원센터. 공동대 관리 지원센터는 누가 두는 거예요,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고시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잘 나오진 않겠지만 우수관리단지가 있고 모범관리단지가 있어요. 그거 가 읽어보면은 모범이 더 센 놈이에요? 우수가 더 센 놈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모범관리단지가 더 세요? 우수관리단지가 더 세요? 우수가 더 세요. 모범은 누가 선택하고? 시도의사. 우수는 누가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 중에서? 모범 중에서. 참고로 반호세요. 혹시 몰라서 또 넣는 것 뿐이에요. 꼭 나오는 거 아니고. 다음 청문. 391조 위의 청문입니다. 중요한 행위라고 해서는 그 해당 대상자 변명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청문 절차합니다. 어떨 때 청문 절차입니까? 행위허가 취소, 주택 관련 말소, 등록 말소, 자격 취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거는 청문해야 됩니다. 다음,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그건 뭔 소리냐?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 친구들은 원래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인데 이거 일하다가 돈 받아 먹었다. 그러면은 공무원처럼 뇌물죄로 엄벌하겠다. 큰 뜻입니다. 그런 취지의 거기 13번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벌칙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몇 가지 봐드릴 게 있어요. 거기 397조 밑에 1,000만 원 이하 벌금. 어떨 때 기술력 장비 갖지 않고 관리기에 앉아 주택 가자 등을 배치하지 않는 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두 가지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398쪽에 2번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라고 그랬죠. 특별히 2,000만 원. 2,000만 원은 뭐를 엉망으로 쓴 거예요? 하자 보수 보증금이에요. 2,000만 원. 그런데 거기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7번. 1,000만 원에서 7번.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수당을 막 써버린 거예요. 이건 얼마예요? 1,000만 원의 과태료. 비교했죠? 하자 보수 보증금 2,000만 원, 요놈은 1,000만 원이고, 또 하나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1,000만 원 과태료에서 동그라미 2번 나왔어요. 2번.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선기에 따라서 주유소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요거 있죠? 이분도 1,000만 원 과태료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 벌칙은 10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너무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보험 들었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대신 제가 보충 자료에 보니까 보충 자료 3월 31일자입니다. 361쪽, 362쪽 거기 추가할 것이 있어요. 그걸 집어넣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3월 31일자 보충 자료 거기 추가해 놓고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집어넣으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날짜까지 다 해놨어요. 제가 언제 개정됐다고. 그렇게 적어놓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월 30일 끝났고 이제는 공동특할법 다시 말씀드리면 몇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8문제. 그 중에서 3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5문제가 객관식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교적 상세하게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실무할 때, 실무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자세히 봐주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 시간이 약 30분 남았는데 이 아까운 시간을 해야 되겠죠. 자, 파트 4 제4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408쪽 보겠습니다.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법이라 부를 텐데 그냥 원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 법은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주관식, 한 문제 객관식 나오는 게 많아요. 근데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나무에 신경 쓰지 말고 숲에다가 신경 써야 돼요. 워낙 많기 때문에. 페이지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령껏 가성비 맞춰서 공부를 유도해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거 많이 외워봤자 뭐예요? 그거 나오지도 않는 거. 시간 낭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그 가성비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봐드리겠습니다. 두 문제 같이 열심히 찾겠습니다. 작년에는 두 문제가 다 뒤에서 나왔어요. 뒤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작년에. 맨날 라운드에서 나왔는데 뒤에서 나왔는데 자, 그래도 용어정의는 항상 나와요. 용어정의는 항상 나올 수 있거든요. 용어정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로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합니다. 재정 목적 읽어보시고요. 용어정의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첫째,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인데 거기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한 주택, 남의 땅에다가 주택 지어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주택 짓고 물론 허락받았겠죠. 임대주택 됩니다. 그거 나왔고 두 번째, 오피스텔 등 대통령을 정하는 준주택. 준주택도 민간 임대주택 되는데 몇 가지냐?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 하나는 주택이 아닌 걸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를 만든 거. 주택이 아닌 걸 리모델링해서 기숙사 만든 거. 이것도 민간 임대주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뭐죠?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역시 민간 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주택이 원래 주택법상 준주택은 몇 가지가 있었죠?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바로
민간인들에 쓸 수 있습니다. 기숙사하고 오피스텔. 그런데 최근에 개정되기를 다음 주에 내일 이제 4월 1일자로 부처를 보겠지만 거기에 오피스텔이 면적이 늘어났어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85로 되어 있죠? 120으로 고쳐야 됩니다. 85가 아니라 120제곱미터 이하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내일 또 드릴 거예요, 제가. 그게 변했고. 그러면 다시 또 얘기하는데, 거기, 다시 외워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자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나와요. 대통령령으로 자는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이 뭐냐면, 그것은 다시 어디다 넣어놨냐? 409 쪽 제일 위에 박스. 뭘 얘기하고 있죠? 다가구. 409 쪽에 박스. 다가구는 일부만 임대도 임대사업자 될 수 있어요. 임대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원래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몇 채 이상 임대해야지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죠? 등록할 수 있죠? 몇 채 이상? 한 채 이상. 나중에 나와요. 1호 이상. 1호 이상일 때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어요. 한 채만 임대도 임대사업자예요. 근데 자, 다가구택입니다. 여기 몇 가구 살고 있죠? 6가구 살고 있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거는 다 합쳐봤자 몇 호입니까? 법적으로 1호죠.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말이죠. 여기 주인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 살고 나머지 이렇게 세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엉켜가면서 다 세준 게 아니잖아요. 여기 주인이 나머지만 세줬잖아요. 일부잖아요. 이럴 때는 봐준다. 그 일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민간임대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하고 나눠진다? 민간 건설임대하고 민간 매입으로 나눠진다. 올라가서 건설임대는 두 가지가 있다. 처음부터 건설임대로 짓는 거 있고 두 번째 주택법에서 분양하려고 줬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언제까지? 사용검사 시까지 분양 안 돼서 임대를 돌렸다. 이것도 건설임대다. 그다음 매임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것이 바로 민간 매임대입니다. 이거 중간식 나왔어요. 3, 4년대요. 민간 매임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 공공지원. 순수 민간 임대택은 아닌데 봅시다. 이거는 공적인 것이 들어갔어요. 공적인 것이 들어갔으니까 몇 년 이상 임대한다고요? 10년 이상 임대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자격을 마음대로 해요? 제한받아요? 네, 공적 자금 들어가서 제한받는 거예요. 이거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모두 5가지가 있다. 그럼 1번에 뭐죠? 예를 들어서 1번에 뭐다? 주택도시 인정받았죠? 그런 것 등들이 바로 되는데 특별히 2번에 뭐 이런 게 2번에 종전부동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전부동산.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죠. 뭐냐면 균형발전 그런 게 있죠. 균형발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균형발전이 있어서 여기 서울에서 A 공기업이 어디로? 부산으로 이전한다.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A 공기업이 이 부산으로 가면 부산에 청사를 갖다가 새로 지었단 말이죠. 청사 같은 거 새로 지었겠죠. 이렇게. 그럼 이 남아있는 거 옛날 거 이거 남아있는 거 이게 건물이나 땅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종전부동산이에요. 이걸 뭐로 쓴다고요? 임대택 짓는데 공공임대가 아니라 공공전 민간임대를 여기다 짓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공기업 거니까 민간인 거 아니까 사기도 편하잖아요. 그죠? 좀 싸겠죠? 싸게 여기다가 공공전 민간임대를 짓겠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어쨌든 몇 년 이상 임대하는 거 외워놔야 돼. 몇 년 이상? 10년. 넣읍시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2년 전쯤인가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바로 10 정록이 나왔어요. 주한식 10 정록이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10만 점은 맞았어요. 10. 자,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공공지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10년 이상 하는 거예요. 공공지원은 당연히 10년 이상이죠. 아닌데 1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갭투자 막으려고 아파트는 장기 일반 안 돼요, 이제는. 아파트 이게 보증금 받은 다음에 그걸 또 투자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 그래서 아파트는 장기 일반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최근에 한 1년 전쯤 됐죠. 왜? 세금 포탈이라고 해가지고 세금 안 낸다고. 그러다 보니까 불의에 손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 회사나 뭐 공무원 명퇴하면서 돈 다 올인해가지고 원룸형을 지어도 원룸형을 지어가지고 그때가 임대해왔는데 원룸형도 아파트형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다 그래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팔렸더니 또 팔리지도 않죠. 그래서 또 개정했어요.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좋다지 얘기죠. 도시홈세할택은 괜찮다 그 뜻입니다. 거기가 도시홈세할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도시홈세할택은 괜찮다 그 뜻입니다. 공동택이라 하더라도 도시홈세할택은 장기 일반 된다 안 된다? 민간임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보통 아파트는 안 돼요. 장기 일반.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는 임대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6번의 임대사업자는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는 첫째, 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라 불러요. 좁은 의미입니다. 근데 공공임대는 공공임대 사업자라 불러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임대사업자는 좁은 의미입니다. 왜? 민간임대니까. 그래서 여기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의 공공사업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민법에 있어 임대의 주체는 뭐라고 그래요? 임대인. 근데 민간임대에서는 임대주체를 임대사업자. 공공임대는 임대주체를 공공임대사업자라 불러요. 그러므로 공공임대사업자가 아닌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자로서 자, 몇 호 이상? 거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호입니다. 1호 이상입니다. 1호 이상. 이것도 보존표 해놔야 되겠네. 1호 이상 민간임대택을 취득해서 이렇게 됩니다. 한 채 이상. 요거.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오타가 났어요. 그죠? 1호 이상. 나중에 또 이거 하겠지만은. 그래서 내일 또, 내일은 안 되겠네. 어떻게 간에 교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됐고요. 1호 이상 한 채 이상입니다. 됐고. 다음,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보통 관리는 위탁관리형이에요. 청소도 해주고, 임대료를 받아주고, 이사 갈 때 봐주고 있죠? 이게 바로 위탁관리형입니다. 그런데 자기관리형은 달라요. 뭐라 표현합니까?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자기 층으로 전대하는 형태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자기관리형은 전대인이나 전대인. 자, 그 법률 관계를 칠판에다 적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관리형 중요합니다. 어쨌든 자기관리형은 이거다. 자기관리형 K라 봅시다. 자, 먼저 여기 주택이 있네요. 주택 있죠. 거기 주택 있고 일단 누가 등장합니까? 주택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 소유자가 등장하죠? 소유자 A라부터 소유자. 여기부터 이 K가 임차를 받아요. 그죠? 임차했다 했죠? 임차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소유자는 뭐가 되고 임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이 K는 뭐가 되고 임차인이 되겠죠? 이런 관계가 되겠죠? 여기는 임대차 계약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K가 A한테 이거 몽땅 임차해가지고 몽땅 임차해서 월 2천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천만 원 이상을 K가 수익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K가 다시 진짜 임차인을 구하는 거예요. K가 다시 임차인을 구합니다.
임차인들을 여기 뭐 A, B, C, D 이렇게 쭉 구해요. 근데 사실상은 얘가 뭐냐면 얘가 임차인이면서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얘의 관계는 아까 전대차라고 그랬죠? 얘가 전대차예요. 전대차. 그러면 사실상 얘는 임차인이면서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임차인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전차인이 되는 거예요. 전차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스몰 A, B 등은 돈을 보증금 월세를 누구한테 넣을까요? K한테 줄까요? A한테 줄까요? 보증금 월세를 K한테 주죠. 그래서 K가 이거 보증금 챙겨요. 보증금. 그래서 현재 돈 제일 많이 챙긴 사람이 K예요. 보증금 받았으니까. 근데 K가 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날라버렸다. 밤에. 뭐 괌으로 갔다는 말도 있고 필리핀 갔다는 말도 있다. 그러면 현재 이 A 갖고 있는 건물에 주택에 누가 직접 점유하면서 살고 있어요? 스몰이죠. 스몰 A, B, C, D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K가 돈 갖고 날았다는 걸 알았을 때 이 A, B, C, D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프랜카드 걸었을까 이미? 프랜카드 걸고 내 돈 내놔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A도 환장하죠. 그죠? 자기도 뭐 먹고 있죠? 월 2천씩 못 받고 있잖아요. 그 자기 건물에 막 점유해가지고 얘하고는 이렇게 법률 관계가 없잖아요. 원래는. 그죠? 계약한 사실이 없는데. 쫓아내기도 그렇고. 아주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이 K한테 보증상품 가입하거라.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보증상품 가입은 위탁 관련이다. 자기 관련이다. 자기 관련. 이거 나왔어요. 얼마를 위해서? 월세? 예를 들어서 월세 3개월분 이상. 저를 가입하고. 또, 이 임차인들 위해서, 즉, 전차인들 위해서는 뭐를? 보증금. 이거 가입하고. 그래서 보증상품. 이거 가입하라. 가르쳤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8번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면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합니다. 다음, 공공전 민간임대 공촉진. 이건 공공전 민간임대들이 많이 들어간대요.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많이 짓습니다. 역세권.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1km 이내인 지역이다. 다음은 예외적으로 50%까지 증감할 수도 있다. 읽어보면 돼요. 다음, 주거지원 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거지원 대상자. 이거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적을 줄 아느냐, 주관식으로. 왜냐하면 밑에 게 나왔어요. 22회 때. 공공전 민간 임대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뭐라고 하느냐? 복합지원시설. 이거 주관식 나왔어요, 이미. 별것도 아니게 나왔으니까. 다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 두 번째 나왔어요. 순서. 이 법 빼놓고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택관리법, 주택임대차법 꼭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두 번 나왔어요. 여기서 넘어갑시다. 국가 등의 지원. 보니까 제일 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자금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요? 임대택지라고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 세금도 깎아줄 수 있다. 내려가서 공연 민간 임대택. 공영 민간 임대택은 뭐냐? 공유형 민간 임대택. 이건 뭐냐? 이겁니다. 그래도 이 다가구는 집집마다 세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가구는 쉽죠. 다가구는 쉽잖아요. 또 단독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쪽문인대로 따로 오고 이렇게 세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 사람 세주기를. 어렵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아파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방 있고, 여기 방이 세 개고, 여기가 뭐다, 이제 여기가 이게 싱크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소파 있고, 여기 텔레비전 본다 칩시다. 여기 방이 세 개 있다. A, B, C. 이럴 때, 보통 아파트는 그래서 세 줄 때는 잠만 자는 사람한테, 왜? 싱크대 주인 써야 되니까, 그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한테 세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A하고 B가 C가 전혀 다른 사람인데 친구들이면 그냥 한 방 쓰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A, B, C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때 K가 주인이면 계약을 A하고 맺고 B하고 맺고 C하고 이렇게 임대차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싱크대 같은데 취사 같은 거 휴게소는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한다?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같은 방에서 하는 거 달라요, 이거는요. 전혀 다른 관계가, 법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 가족 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 거실, 주방 등 하나선 공간을 갖다가 공유하고 산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주로 아파트 같은 거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어서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자.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임대사업자는 말이죠. 등록해야 돼요. 누구한테 등록합니까? 하려고 그러면 시장, 보건소장인데 등록을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등록할 때는 어떻게 등록하냐? 민간건설이냐, 매입이냐, 공공지원이냐, 장기 일반이냐. 이걸 구분해서 등록하면 돼요.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도 신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시장 등한테. 그때 그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임대된 면적을 10% 이하 보면서 증축하는 등 경미 현상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도 괜찮다.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 있고. 이렇게 신고하면 며칠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줍니까? 7일 내에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알려주면 그 기한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가 된 걸로 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416조 위에 7번.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임대사업자 결격사유가 없었어요. 근데 생겼어요. 그거 미성년자 안 돼요. 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왜 미성년자 안 된다고 이걸 넣어놨을까요? 돈 많은 부모들이 애기 명의로 임대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거예요. 3살짜리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미성년자 이제 못하게 해놨어요. 미성년자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맞선 다음에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2년 지나야 되고 그렇게 두 가지 안 됩니다. 자, 임대사업자 말소. 임대사업자 말소입니다. 자, 임대사업자 말소. 일단은 요거부터 다시 합시다. 아까 안 했는데, 이 한 장이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잘못했네, 보니까. 자, 414쪽 봅시다. 다시 중간에 끼어서 넘어가 버렸어요. 414쪽. 등록 기준 아셔야 돼요. 여러 사람이 등록할 때는 대표명이다, 공동명이다. 공동명, 이게 시험지에 나온 적 있어요. 공동명입니다. 공동명이 시험지에 나온 적 있고. 이때 등록하려면 기업, 현재 등록한 집이 있는 자도 등록합니다. 기업. 근데 니은은 앞으로 지을 사람도 살 사람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계 A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았대요. 현재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을 것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니은 보니까 건축허 받았죠? 아직 집 없죠? 그래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등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등록은 어디다 하게 되느냐? 이거 시험지에 나왔어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앞으로 집을 갖고 있기로 확정된 사람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415조 제일 이게 시험지에 나왔어요. 과거 몇 년 이내, 요거 나왔습니다. 과거 몇 년 이내? 5년 이내 부둔해가지고 임차인들을 괴롭힌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거 과거 5년. 근데 부도 냈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다 하고 깨끗하게 했다. 그때는 받아줄 수 있어요. 정상화시키면 받을 수 있다. 5년이 중요합니다. 그럼 등록할 때 어디다 등록하느냐? 절차. 이분이 주소는 고양시예요. 임대아파트는 파주시에 있어요. 어디다가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해야 될까? 그 뜻입니다.
고양시다, 파주시다. 둘 다 돼요. 거기 또는 그러죠. 또는 그러죠. 둘 다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누가 관리하냐면 거기 주소지, 고양시장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번 보니까 소재지에 관할, 즉 파주시가 받았으면 주소지, 고양시로 이송한다 돼 있죠. 결국에는 주소지 관할이 으뜸한데 민원 입장에서 아무데나 내도 괜찮아요. 아무 곳에 내도 괜찮아요. 지네끼리 하는 거니까, 업무 협조하는 거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변경이 생겼다. 며칠 내에 변경 신고해야 돼요? 30일.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는 30일이다.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아까 고양시 산다고 그랬죠? 고양시에서 서울로 이사 갔어요. 서울이라고 거기 있어. 고양시에서 문산시로 이사 갔다 봅시다. 문산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고양시에다가 신고할까요? 변경 신고를 문산시에다 할까요? 어디다 해요? 문산시, 전입지라고 그랬죠? 문산시에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거기 조그만 글씨 전입지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결기사유 아까 했죠? 410쪽 결기사유 했고, 근데 9번 말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등록을 누가 받았죠? 임대사업자가 등록받았죠? 그런데 말소도 누가 할까요? 당연히? 죄송합니다. 등록은 시장군수청장이 받았죠? 그렇다면 말소도 누가 할까요? 시장군수청장이 하겠죠? 이때 기억은 꼭 기억하세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은 뭐다? 말소하여야 한다. 말소하여야 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예를 들게 1번이 뭐냐면 아까 사업계획서 받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받았으면 일단 등록을 받아줬죠. 근데 몇 년 내에 집이 줘야 돼? 거기 몇 년까지 집 줘야 돼? 거기 6년 내에 집을 지어놔야 돼요. 안 하면은 말소당하는 거예요. 밑에 2번은 건축허가요. 건축허가는 몇 년 내에 집을 지어놔야 돼요? 4년 내에 돼야 돼 있죠. 그렇죠. 말소당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다 외우라고 하는 수는 워낙 복잡하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등록한 친구들은 일정 기간 내 집이 있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소당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예. 자, 갑시다. 그래 하시고 418쪽 제일 위에 418쪽에 말소할 때 뭐 걸치라고요? 제일 위에 청문 걸쳐야 돼요. 변매기를 줍니다. 청문 진짜 걸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입니다. 동그라미 4번 등록 말소 효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임대사업자가 말소 대행했어요. 그럼 가서 임대아파트 가가지고 여러분들 임차인들 안녕하세요. 좀 말소당했으니까 끝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나가세요. 여러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소 당해서도 기왕의 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죠. 기왕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라는 것은 임차인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다음 주택임대관리업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우리 나올 수도 있겠죠. 첫째, 주택임대관리업자도 등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등록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시장 등한테. 그런데 몇 호 이상일 때는 꼭 등록해야 된다? 100호 이상일 때는 등록을 해야만 한다. 다만 100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공공기관은 등록 안 해도 괜찮고, 어쨌든 100호 이상일 때 등록하는데 구체적으로 419조 제일 위에 자기관령은 몇 호 이상일 때 등록하고 100호 100세대 이상일 때 등록하고, 위탁관령은 300호 300세대 이상일 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밑에 동그라미 2번 등록할 때는 자기관령이다 위탁관령이다라고 구분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1종 면허 땄어요. 그러면 2종 딴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관령 했다. 그럼 모두 된 걸로 본다 그냥?
위탁 관련 된 거 본다. 왜? 자기 관련이 센 거잖아요. 그래서 위탁 관련도 등록한 걸로 본다. 그 뜻이고. 변경. 아까 주택임대사업자 며칠 내에 변경 신고했어요? 바로 앞에서 찾아드릴까요? 자신 없으면 우리 415쪽 동그라미 4번 보니까 며칠? 30일이었죠? 여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며칠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15일. 다만 폐업은 30일 전에 맞수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15일. 그리고 신고받으면 며칠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까? 여기 주택임대관리업자 여기 5일이죠? 5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해줘야 된다. 신고 수리 여부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 5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갖다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안 알려주면 그것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걸로 봅니다. 수리한 걸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넘어가도 괜찮아요? 너무 괜찮고. 자, 420쪽 잘 나와요, 이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2개 있다고 그랬죠?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원래 기본이 1억 원 이상인데 자기관리형 얼마짜리 잡은 거고 외우세요? 1억 5천만 원. 잘 나와요. 위탁관리형 얼마고?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려가서 결격사유. 그럼 보면 되는데 많이 봤던 것들이죠. 근데 뭐가 특이하냐면은 올라갑시다. 동그라미 3번.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데 그건 다 봤죠? 딴 데 마찬가지. 근데 4번입니다. 집행이 종료되고 실형선고. 다른 데는 2년 지나지 않는 그러잖아요. 여기는 3년입니다. 3년. 주의하세요. 동그라미 4번. 2년이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거 중요합니다.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말소. 말소 등. 말소나 영업정지하는데 주의할 것은 말소해야 된다. 세 가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기업, 거시나 그 밖에 부정모. 그 다음에 니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경우하고 최근 3년간 2 이상 영업정지 받은 기간으로서 합산하면 12개 개월을 초과했다. 마지막 뭐 하나 있죠? 비읍. 비읍이 뭘까요? 빌려준 거. 넘어갑시다. 비읍 나오겠죠? 넘어가 보면 명의 빌려준 거. 요 세 가지는 말소, 하여야 한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소나 영업정지 하려면 몇 개월 전에 알려준다고요? 똑같이? 공동대관리법도 몇 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통보하죠? 1개월 전에 통보해줘야 된다. 하시고. 과징금은 등록 말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영업정지만 해요. 영업정지인데 똑같아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만 여기는 2천만 원이다, 1천만 원이다? 1천만 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3쪽 옆에 현황신고. 분기마다 합니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까지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시장 건수청장입니다. 그럼 근데 시장 건수청장은 또 누구한테 올립니까?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갑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시도지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간다. 시장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며칠 내에 올립니까? 30일 넘어갑시다. 다음 424조 제일 밑에 424조 제일 밑에입니다. 보증상품. 보증상품 어느 거 할까요? 아까 여기 해드렸죠? 자기관리형. 어떤 걸 보증할까요? 올라가 봅시다. 했잖아요. 제일 올라가 보니까 425쪽 올라가 보니까 임대료 3개월분이죠? 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위해서는 여기 임차인은 전차인이죠? 뭐죠? 보증금이죠? 요거 해드렸어요.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누가 가입한다? 여기까지 자세히는 안 나오고 뭐가 나왔냐면 누가 보증상품 가입한다? 자기관리형. 요거 쉽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보면 돼요. 제일 밑에 등록증을 남한테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런데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제일 밑에
자기관리형은 마치 뭐처럼 행사하죠? 임대인처럼 행사하죠. 임대인처럼 행사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행사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실질은 자기가 세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벌칙도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형은 임대사업자로 봐가지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1강은 민간 임대협동조합 있죠? 즉 426조 민간 임대협동조합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31강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